많은 사람들이 제2의 에코프를 꿈꿉니다. 제2의 엔비디아를 꿈꿔요. 자, 운이 좋아서 엔비디아 4000% 먹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4000% 들어갈 때 비중 얼마 찍습니까? 100% 찍나요? 못해도 한 1-20% 이내일 겁니다. 근데 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전부 다 분산 투자가 돼 있습니다. 즉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끝난다면 비중을 10%만 찍은 게 아니라 더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1.3억 즉 10만 달러를 찍고요. 그 다음에 매달마다 1000달러씩 삽니다. 그냥 뭐 차트 필요 없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산다 이런 기준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17만 달러 하나로 치면 한 22억 정도가 됩니다. 요즘 한국 주식시장에서 답답함을 느껴서 미국 시장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막상 미국 주식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답답하고 정보를 찾기도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엔비디아, 테슬라 매수해봤더니 내가 산이 딱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자 불안해서 손절을 쳤더니 다시 오르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남들은 돈 번다고 하는데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자니 직장인들은 새벽까지 시장을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매매하기도 공부하기도 힘든 직장인들이 세계 1위 이 종목 하나로 주식 투자를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계 1위 종목은 QLD라는 ETF입니다. 해당 ETF는 나스닥 2배 레버리지인데요. 나스닥은 미국 지수인데 기술주들이 좀 중심적으로 구성된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나스닥 QLD에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1세기에 전 대장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축통화 유지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돈이죠. 무역을 할 때나 석유를 살 때 대부분의 나라가 달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낮은 금리로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서로 빌려줄게 하면서 이자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경제를 또 성장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최근에 달러의 지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기축통화 지위가 몰락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는데요. 근데 이 불안감은 196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근의 불안감은 무엇이냐면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엄청난 양의 달러를 시장에 풀었고 그래서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몇몇 나라들은 달러 대신 금이나 가상화폐를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팔고 중국과 러시아 서로 거래할 땐 서로 통화를 사용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는데 러시아에 한 6,50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미국에 보유된 3,500억 달러를 동결시키는 조치가 나타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달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이제 끝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무역은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트리핀의 딜레마는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돈, 즉 이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그 돈을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이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면 자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무역 적자가 필요합니다. 즉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달러를 많이 퍼뜨리려면 전 세계에서 많이 쓰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많이 수입하면 그 대가로 달러를 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달러가 다른 나라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진 달러는 다른 나라들이 국제 무역에서도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기축통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역 적자가 너무 커지면 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 화폐,
달러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뢰를 유지하려면 뭐 무역 흑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튼튼하게 보이고 이 나라의 화폐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현재 신뢰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미 달러는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많이 쓰면서 현재 순조롭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자가 나오지만 미국은 강한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가 여전히 달러를 신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G2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로부터 신뢰를 봐야 됩니다.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중국 부자들조차 자기 돈을 중국에서 어떻게 빼내올까 하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만큼 중국인도 중국을 믿지 못하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위안화, 이 중국 화폐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기축통화를 깨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오펙의 석유 패권 시도가 있었고요. 오펙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로 삼아 경제적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고요. 그때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해서 유가를 이제 급락을 시켰죠.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서도 1980년대 경제 호황을 보일 때 글로벌 통화로 만들려고 하다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높여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죠. 뭐 그 외에 유료화의 도전, 그다음 위안화의 도전, 뭐 금의 도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기축통화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의존도는 살짝 뭐 최근에 감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21세기에는 여전히 대장의 통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1세기에서 대장인 이유는 두 번째는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위치에 있는데요. 역사를 보면 고대 이집트는 사막 때문에 적이 침입해 오지 못해서 나일강 중심으로 발전된 문명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옛날엔 피라미드까지 거대하게 세웠는데 결국 로마 제국이 쳐들어온 바람에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이러한 지리적 보호 특성이 있었죠. 미국도 보면은 위쪽에 캐나다, 아래쪽에 멕시코가 있습니다. 주변에 적국이 없습니다. 그럼 바다로 쳐들어와야 되는데 바다로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 해군을 상대해야 되는데요. 또 미국 해군은 또 세계 최강입니다. 이런 해군이 지키는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없죠. 중국도 쳐들어오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돈을 가져다 놓으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안정감이 있죠. 미국을 공격할 곳은 현재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전쟁이 나면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등 기존 질서가 뒤집힐 수 있는데 미국에 재산을 가져다 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아까 전에 말했던 기축통화로서의 또 신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국이 21세기 대장인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신기술은 미국에서 계속 나옵니다. 즉 신기술의 중심지인데요.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글로벌 기업 모두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에서는 자본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에 투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금을 빌리기도 쉽고 투자를 받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본을 빌려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에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스타트업을 하면은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지만 이걸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면 10배, 100배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적인 대학이 몰려있고 그다음 투명한 법률 시스템, 지식재산권도 철저히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몰리고 혁신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규제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은 뭐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이 미국이죠. 그래서 인재들은 미국에 계속해서 다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미국은 AI,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퀀텀 컴퓨팅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계속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싫어하면
세계적인 기술 기업도 금세 흔들리는데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혁신적인 신기술이 계속해서 나타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미국 시장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요. 자, 그럼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S&P 500에 투자할까? 나스닥에 투자할까? 그 다음에 다우존스에 투자할까? 만약 지수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을 비교한다면 나스닥에 기술주가 몰려있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더 몰려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의 추이를 보면은 S&P 500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 여기서 레버리지가 더해진다면 수익은 더 높아지겠죠. 물론 위험도 더 높아지는데 이 위험이 뭐 상폐의 위험이 없는 정도라면 전 그걸 이제 2배라고 봅니다. 3배 정도 되면은 장기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고요. 2배 정도까지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중장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백테스트 자료를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QLD만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5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계속 삽니다. 근데 사는데 어떤 전략이냐면은 첫 번째 투자 원금이 10만 달러라고 쳐봅시다. 1.3억 현재 환율 기준으로 1330원인데 뭐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3억이 투자 원금이고 매달 적립을 합니다. 1000달러씩 적립을 하면은 133만 원씩 적립을 한다고 치겠죠. 물론 원금과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지만 일단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약 10년 동안 적립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적립금만 따지면 이게 1.54억이 되고요. 이 원금까지 합치면 2.84억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1.3억 즉 10만 달러를 찍고요. 그 다음에 매달마다 1000달러씩 삽니다. 그냥 뭐 차트 필요 없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산다 이런 기준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17만 달러 하나로 치면 한 22억 정도가 됩니다. 즉 2.84억이 되던 게 22억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같은 기간 같은 적립금을 그대로 한국 지수에 투자를 하면은 2.84억이 3.89억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미국 QLD, 나스닥 2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에코프로를 꿈꿉니다. 제2의 엔비디아를 꿈꿔요. 자, 운이 좋아서 엔비디아 4000% 먹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4000% 들어갈 때 비중 얼마 찍습니까? 100% 찍나요? 못해도 한 1, 20% 이내일 겁니다. 근데 QLD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전부 다 분산 투자가 돼 있습니다. 즉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끝난다면 비중을 10%만 찍은 게 아니라 더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향에 따라서. 그렇다면 비중이 높아지면 수익금은 더욱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 이미 QLD를 산다면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QLD 하나로도 워렌 버핏 못지않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약 10년 뒤에 22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22억으로 또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실체가 없는 뭐 스팸 코인도 아니고요. 코스닥 개잡주도 아니고요. 지수에 허용되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없고 공부하기 힘든 직장인들은 세계 1위 국가의 지수인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금을 현실적으로 낮추고 현실적으로 66만 원도 좀 많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전보다 좀 더 낮은 적립금액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만 달러를 투자 원금이라고 치고요. 이게 현재 환율로 치면 1330만 원입니다. 매달 적립금액을 500달러, 이걸 하나로 치면 66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 500달러를 약 10년, 이 기간이 한 116개월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립금액만 7,647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투자 원금과 이 적립금을 합치면은 8,977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8,977만 원이 된 거고, 이렇게 첫 원금에서 1,330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 매달 66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이게 약 10년 뒤, 10년도 사실 아닌 기간이죠. 약간 4개월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모인 돈이 5.27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수익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단타를 쳐서 단기 매매를 해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1000만 원으로 1억을 뭐 한 달 만에 만든다든지 뭐 1년 안에 만든다든지 그렇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수익이냐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러한 상위 5%,
10% 트레이더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그러한 트레이더들 못지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바로 QLD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어찌어찌해서 트레이딩으로 100억을 벌었다고 쳐봅시다. 결국 뭐 단기 매매에서 들어갈 때 자금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워렌 버핏 수익률이 정말 대단한 수익률인데, QLD는 여기에 뭐 얼마를 찍든 상관없이 자금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투자 원금이라는 출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적다고 절대 자책할 필요 없고, 이걸 꾸준히 이러한 방식으로 쌓아갈 수 있다면 결국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QLD, 이런 장밋빛 같은 수익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오히려 이걸 역이용할 수 있어야 불안감 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점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변동성 잠식 현상인데요.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1배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어떠한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10,000원에서 9,000원이 갔다가 10,000원이 됐고, 다시 9,000원이 갔다가 다시 10,000원이 됐고, 이렇게 10,000원으로 돌아온 다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근데 이 과정에서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때 더 깊게 떨어지고 회복할 때 덜 회복하게 됩니다. 어떠한 원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 어떤 자산에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100% 회복이 돼야 되죠. 즉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회복을 해야 되는 폭이 커지게 되죠. 그러한 역량 때문에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횡보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렇게 횡보를 했을 때 자산이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바로 변동성 잠식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변동성 잠식 현상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냐? 바로 지수가 횡보하는 기간이 길수록 심화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잠식 현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도 한데요. 근데 물론 또 횡보하는 기간이 오랜 기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전 자료를 보고 한번 찾아봅시다. 이 약간 연두 색깔 같은 게 나스닥 1배 ETF이고요. 이 파란 색깔이 나스닥 2배 ETF인데 변동성 잠시 현상이 있었다 한들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다 보니까 QLD 같은 경우에서도 이 나스닥보다 수익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 오르지 않고 이제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이 21세기의 대장의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유를 직접 찾아보고 공감이 되어야지만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QLD의 단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낙폭이 나스닥보다 높고, 낙폭이 이제 하락장을 만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이상도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QLD의 단점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고점 대비 깊게 빠지다 보니까 먹던 수익이 다 토해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에 이제 이 레버리지라는 것을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레버리지 말고 그냥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QQQ 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점 대비 하락이 나오고 이걸 견디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만약에 몰빵을 한다 이런 거면은 견디기가 힘들겠죠. 우리가 이렇게 낙폭이 나왔을 때 견디기 정말 힘든 이유는 다시 오를까 그리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별 주식 한 종목에 투자했다면 그 회사의 운명에 모든 게 맡겨지는 상황이라서 두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QLD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한 종목이 아니라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즉 이 나라가 계속 성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보면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에서 확신이 든다면 자신 있게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는 제가 QLD를 더 잘 사고 이러한 고점 대비 낙폭을 오히려 활용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궁금하다거나 호응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음에 또 기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어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것 또한 개인정보 필요 없고요. 다음에 제가 여기서 미국 주식 게시판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또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당 어플에서는 이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 주식이 어떠한 재료를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해두시면 미국 주식 투자할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한국 주식
주식으로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 트레이딩으로 얻은 수익을 또 미국 주식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구조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장전 시황 뉴스를 보시면은 여기서 어떠한 뉴스가 있고 그 뉴스와 연관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개장 전에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보신다 할지라도 한국 시장에서 어떠한 뉴스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개장 전에 그러한 정보들을 싹 다 정리를 하고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주식에서 관심 종목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종목들, 현대해버다임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어떠한 종목이고 어떠한 사유로 보는지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정들도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신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시나리오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또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 더 날아갈 수 있는 급등주들도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목록이 있는데요. 8월 9일 날짜 IMBDX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때 이후로 눌렸다가 재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눌림목이 나올 때 뭐 체크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상한선 스쿨에 있는 교육 자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공부할 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세계 1위 윌리엄 오닐이 61년 동안 검증한 주식시장의 저점 파악 신호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82개의 자료가 있으니 한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추후에 여기 미국 주식 게시판이 열리면은 미국 주식과 관련된 정보들도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해당 어플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좋겠죠?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번에는 제가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게 좀 늦어졌는데 혹시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으로 좀 갈증이 해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